긴급 속보입니다. 지난 주말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넷플릭스가 190개 나라에 이 장면을 생중계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만 명인데 고함이 없었어요. 밀침이 없었습니다. 쓰레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미국인 유튜버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 시민의식이 아니었어요. 10만 명이 어떻게 아무 소리 없이 움직였는지,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한 외국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순간까지 지금부터 그날 광화문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날 광화문에서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람에 치여서요. 전 세계 90개국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러 광화문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면 당연히 아수라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체프먼입니다. 올해 나이는 32살입니다. 처음엔 그저 취재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야외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은 몇 주 전부터 들려오고 있었어요. 구독자들이 댓글로 알려줬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생중계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외 방송사들이 대거 취재팀을 파견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야외 공연이잖아요. 여름에 열리는 야외 공연을 저는 여러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요. 사람이 많긴 해도 결국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광화문은 달랐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경복궁역 출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출구를 빠져나오는 데만 5분이 걸렸죠. 계단 위까지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지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압력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광화문 광장에 발을 딛고 나서 제가 처음 한 일은 카메라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뷰파인더 속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냥 멈춰 섰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끝이요. 어디를 봐도 머리였어요. 까만 머리, 갈색 머리, 금발 머리, 빨간 머리. 쪽매처럼 빽빽하게 붙어있는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가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광화문 일대에 모인 인파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공식 발표로요. 그런데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봤을 때 그 이상인 것 같았거든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많았어요. 제 바로 옆에는 프랑스어를 쓰는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일본어로 통화 중인 남성이 있었죠. 조금 더 앞쪽을 보니 스페인어가 들려왔고 어딘가에서는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도 들렸어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닌 편인데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동시에 들리는 장소를 그전까지는 두 군데밖에 못 봤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현장, 그리고 UN 본부 앞.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공연을 전 세계 동시 생중계한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건 그 수백만 명이 굳이 화면 너머에서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광장으로 직접 날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옆에 있던 프랑스 여성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파리에서 이틀 전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이것 하나만 보러요. 저는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연 시작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미 이 상태였습니다. 저는 스테이지 쪽을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 사이로 까치발을 들어봤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죠. 그냥 사람의 벽만 보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누군가 쓰러진 것 같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이 잠깐 술렁였죠. 저는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사람들이 양쪽으로 조금씩 비켜서는 것이 보였어요. 자연스럽게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통로가 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요원 2명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군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다는 게 이상했어요. 10만 명이 모인 곳에서요. 저 뒤쪽 어딘가에서 한 한국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으니 취재진인 걸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분은 30 초반으로 보였고 목에 공식 참가 배지를 걸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꽤 잘했어요. 걱정되시면 저쪽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한 블록만 가면 시야 확보도 되고요. 그 말투가 묘하게 침착했어요. 불안하거나 흥분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그냥 일상인 것처럼요. 이 인파가, 이 규모가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뭔가를 더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해외 댓글 반응이 실시간으로 넘치고 있다는 걸 제 팀원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메시지로 알려줬어요. 유럽 쪽에서는 이 중계 화면을 보고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역사적인 장면이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미국 시청자들은 서울이 이렇게 생겼었나라는 반응이 많다고도 했죠. 저는 카메라를 낮추고 그냥 주변을 봤습니다. 명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거리도 사람이 가득했어요. 지하철역 방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출구는 막혀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함 소리가 없었어요. 기대감에 찬 웅성거림이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데 비명이나 고함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웅성거림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를 밀거나 자리를 빼앗으려는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군중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를 내리고 그냥 서서 보기 시작했어요. 취재를 잠깐 잊고요. 뭔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0만 명이 모인 광장에서 고함 소리가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군중을 꽤 많이 봐왔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인파를 취재한 적도 있었고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앞 대기줄에 들어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카니발 군중 속에 2시간이나 있었죠. 그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소리가 커진다는 거, 그리고 밀침이 시작된다는 거였습니다. 인파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중 자체가 하나의 생물처럼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는 것도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다 보니 천천히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몰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구역별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10만 명이 구역 안에서 움직이는 장면을요.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 방향이 있는 것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근처에 있던 취재 기자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광화문 일대는 총 15개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됐다고 했습니다. 스테이지와 가장 가까운 핵심 구역부터 시작해서 그 바깥쪽으로 구역이 층층이 나뉘어 있었다고요. 안쪽 구역일수록 입장 기준이 엄격했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른바 코어존, 핫존, 웜존, 콜드존이라는 식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광장을 봤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지요. 이미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구조를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요. 제 왼쪽에 입장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동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줄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 줄로 섰어요.
앞사람 어깨와 어깨 사이에 적당한 간격이 유지되고 있었고 뒷사람은 그 간격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줄 옆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안내 요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냥 조용히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호루라기를 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팔을 들어 올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수십 명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마치 리모컨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저는 눈을 비볐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멈춰 있었어요. 잠시 후 요원이 손을 앞으로 내밀자 사람들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요. 제 팀원이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저 촬영한 거 맞죠? 저도 방금 본 거 맞는 거죠?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통제 시스템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사람을 밀어내거나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위치를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위치를 알고 피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굳이 막지 않아도 막혀있는 상태였다고 해야 할까요? 넷플릭스 중계 화면이 주변 대형 스크린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다가 잠깐 멍해졌어요.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본 광화문 전경을 잡고 있었는데 그 화면이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파를, 이 구조를, 이 정돈 된 움직임을요. 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영어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건 통제가 아니라 문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보고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설명이 부족한 말 같기도 하고요. 독일에서 온 취재기자가 근처에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분은 잠깐 광장을 보더니 이게 자연스럽다고. 훈련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일베지를 달고 있던 한국 여성이 다시 눈에 띄었어요. 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이게 이렇게 조용하게 유지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하고요. 그분은 저를 잠깐 보더니 그냥 짧게 말했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해요. 딱 6글자였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자랑스러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것을 묻는 질문에 당연하게 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연하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쓰레기가 없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음료컵을 든 사람이 옆 사람과 부딪혔는데 양쪽 다 그냥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큰 소리 한 번 없이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장면을요. 자리를 두고 다투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조금 옆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앞을 막아서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좀 무서웠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잖아요. 무언가를 보면 그게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는 게 제 일인데 이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요. 제 팀원이 카메라를 들고 서서 한마디 했어요. 이거 어떻게 편집해요? 진짜로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웃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스크린에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어요. 광장을 내려다보던 드론 영상이 사라지고 무대 위 조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소리가 달라졌어요. 웅성거림이 다른 종류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압축되는 소리랄까요? 뭔가가 시작되려는 직전의 긴장감이 광장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본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아니, 사실 지금 돌아보면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건요. 광장 전체가 암흑이 됐습니다. 딱 1초였어요. 그리고 다시 켜졌죠. 그 찰나 광장에 있던 10만 명이 한꺼번에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라고 하기엔 이상하지만 실제로 들렸어요.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맞은 순간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물리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소리가 몸에 부딪혔어요. 가슴팍이 진동했고 귀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느낀 건 그 함성이 하나라는 거였어요. 10만 개의 목소리가 제각각 터져 나왔는데 그게 하나의 파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같은 박자에 정확히 같은 온도로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첫 곡이 시작됐을 때 저는 카메라를 들 생각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10만 명이 동시에 같은 가사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게 노래인지 무언가 다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소리가 층을 이루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쪽에서 올라오는 소리, 뒤쪽에서 밀려오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 몸을 통과하는 소리까지요. 그 순간 저는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정면에는 경복궁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지어진 궁궐이요. 그 앞에 10만 명이 서서 21세기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고층 빌딩들이 보였고 왼쪽에는 조명을 받은 광화문 현판이 있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같은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어울렸어요. 잊을감이 없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넷플릭스 중계가 이 순간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190개 나라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팀원에게 지금 어느 정도 시청자가 잡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팀원이 숫자를 보더니 그냥 폰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한국 안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독일 방송사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브라질 방송 마크가 붙은 장비가 있었어요. 미국 쪽 방송사도 보였고 아랍어 방송 표식이 붙은 크루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광장 하나를 취재하기 위해 지구 곳곳에서 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지금 같은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무르익을수록 도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광장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연장 바깥 명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거리까지 사람들이 넘쳐 있었고 그 거리에서도 음악이 들렸어요. 스피커를 설치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디선가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폰으로 틀어놓은 거였어요. 저는 잠깐 광장 바깥을 걸어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거리 곳곳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 훨씬 많았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여성이 분홍빛 한복 치마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그 옆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편의점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상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길거리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거였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입구 쪽으로도 가봤어요. 공연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쪽에도 모여 있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거리에 서서 공연장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다시 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연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저는 떼창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어요. 곡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그 곡의 가사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한국어 가사였는데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독일 취재기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공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야.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는 순간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10만 명이 동시에 나가기 시작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군중이 출구를 향해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하면 밀림이 생기고 소리가 커지고 어딘가에서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는 걸요. 저는 카메라를 꽉 쥐고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았어요. 안내방송이 나왔고 구역별로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순서에 맞춰 기다렸어요. 자기 구역이 아직 아니면 그냥 서 있었고 자기 구역이 되면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치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죠.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10만 명이 이동하는데 발걸음 소리만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로 숨을 쉬는 걸 잊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계속 시도하고 있었는데 아무 언어로도 설명이 안 됐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변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걸요. 그냥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제 확신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게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15개 구역 덕분이라고, 경찰 배치 덕분이라고, 안내 요원 덕분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이 이 사람들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분명히 달랐습니다. 배지를 달고 있던 한국 여성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그분은 주변 외국인 관람객들이 이동하는 걸 조용히 안내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피곤하거나 지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이 짧게 말했어요. 우린 원래 이렇게 해요. 두 번째로 듣는 말이었는데 두 번째라고 해서 덜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한 대답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들으니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원래라는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원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언제부터 원래였을까요? 누가 만든 원래일까요? 저는 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 생각을 했어요. 주변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서 있던 광장이 조금씩 비워지고 있었어요. 조용하게요. 천천히요. 거리는 이상하리만치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를 이해하려다 포기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냥 느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질서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아직 진짜를 보지 못한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건 조금 더 나중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광장이 거의 비워지고 있었어요. 10만 명이 떠난 자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까부터 계속 붙들고 있던 질문을 다시 꺼냈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틀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면서 저는 시스템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역 나누기, 경찰 배치, 안내방송, 요원 손짓, 이런 것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시스템은 그냥 틀이었어요. 그 틀 안에서 실제로 움직인 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줄을 선 사람, 자기 쓰레기를 챙긴 사람, 옆 사람이 넘어질까봐 손을 내민 사람, 안내 요원의 손짓 하나에 조용히 멈춰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시스템은 그냥 종이 위의 계획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건 통제가 만든 질서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만든 질서였습니다. 비워진 광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컵이나 봉지, 전단지 같은 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것들도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치우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광장은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주최 측 관계자에게서였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왔다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10만 명.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음.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0만 명이요. 그 인파가, 그 밀도가, 그 열기가. 그런데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부상도 없었고 실신 이송도 없었고 충돌로 인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했지만 출동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인지 제 머리가 처리를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대형 이벤트 현장을 수없이 다녀봤습니다. 10만 명 규모에서 무사고라는 건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있어도 결과가 되는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감탄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감정이었는데 가슴 어딘가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뭔가가 쌓이는 느낌이었어요. 해외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팀원이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보내줬는데 읽다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영국 방송에서는 이 공연을 단순한 공연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운영 능력의 사례로 다뤘어요.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 현장을 이 시대 군중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방송에서 현장 리포트를 한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건 훈련된 게 아닙니다. 이건 체화된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박혔어요. 체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랍 계열 뉴스에서는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자국 대규모 행사와 비교하는 분석을 내놨어요. 일본 방송에서는 현장에서 이 광경을 직접 취재한 기자가 멘트. 도중 말을 잠깐 잊지 못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어느 브라질 시청자가 쓴 글을 팀원이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이 나라 뭐지? 라는 한 줄짜리 댓글이었는데 좋아요가 수만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작게 웃었어요. 저도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나라 뭐지 하고요. 광화문 주변 거리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근처 상점들로 흩어졌어요. 편의점에 줄이 섰고 식당 앞에 사람들이 모였고 거리 음식을 파는 곳마다 외국인들이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떡볶이를 사면서 잔뜩 긴장한 얼굴로 한국어 발음을 해보려고 했어요.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받아줬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도시 전체가 그날 하루를 버텨냈다기보다 즐겼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혼자 잠깐 벤치에 앉았어요. 그날 제가 찍은 영상들을 돌려봤습니다. 처음 지하철에서 나오던 장면, 광장에 처음 섰을 때의 장면, 안내 요원의 손짓에 군중이 멈추던 장면, 발걸음 소리만 들리며 10만 명이 퇴장하던 장면들이요. 화면으로 보니 더 이상했어요. 직접 봤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이상한 것 같았는데 화면으로 다시 보니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서 이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여행 유튜버로 10년 넘게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놀라운 것도 많이 봤고 아름다운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들 중에서 이날 광화문에서 본 것처럼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처음에 저는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요. 그 다음엔 관찰했어요. 뭔가 트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엔 놀랐고 그 다음엔 혼란스러웠고 결국에는 이해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어느 한 사람의 기획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온 것이 하루에 터진 거였어요. 질서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옆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공공장소를 자기 집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만 명 모여서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날에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에 의심한 것이요. 제가 팀원에게 말했어요. 이 영상 어떻게 제목 붙여야 할지 알 것 같아. 팀원이 뭐라고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 설명이 필요 없어. 그 말이 제가 그날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결론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요. 시끄럽게 자랑하지 않아도 세계가 알아서 보는 나라였습니다. 10만 명이 말없이 움직이는 것 하나로 190개 나라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으로서요.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서 더 대단하고 자랑하지 않아서 더 큰 나라였어요. 그날 광화문에서 제가 본 것은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준은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